오늘은 30여 년간 컴팩트 카메라 시장을 이끌어온 캐논의 파워샷 시리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캐논 파워샷입니다. 파워샷은 무려 30여 년 동안 약 160개가 출시되었을 만큼 다양한 라인업과 기종이 있는데요. 각 시리즈별로 어떤 카메라가 출시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주요 제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워샷 G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파워샷 G7X M2나 3로 익숙한 시리즈인데요. 영상 초반에 소개한 것처럼 G 시리즈는 작지만 고성능의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파워샷 라인업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라인업이죠. 앞서 소개한 플래그십 프로 시리즈가 단종되면서 후반에는 파워샷 라인업 내 가장 고사양 카메라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카메라가 있었는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G 시리즈의 시작은 2000년도에 출시한 파워샷 G1입니다. 334만 화소의 1.8분의 1인치 센서, 35mm 환산 시 34-102mm f2에서 2.5 렌즈, IS 50 지원까지 동시대 A와 S 시리즈 대비 차별화된 스펙을 가진 카메라였습니다. G1은 영상 촬영 기능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술과 비교하면 참 귀여운 스펙이지만 당시엔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였습니다. 뒤이어 2001년 파워샷 G2가 출시되고 2002년에는 파워샷 시리즈 최초로 디직 프로세서를 탑재한 G3가 출시됩니다. 이 디직 프로세서는 캐논 고유의 이미지 프로세서로 현재 계속 발전을 거듭해 EOS R5 M2에서는 디직 X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G5를 넘어 2006년에는 파워샷 G7까지 매 새 모델을 출시합니다. G7부터는 휴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품이 개발되었는데요. 기존 G 시리즈 카메라와 비교하면 그 크기 차이가 바로 보이죠? 경량화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1000만화소 센서와 디직3 프로세서 탑재, 렌즈 IS 탑재까지 하이엔드 라인업의 본질은 잊지 않았죠. G7부터 파워샷 G 시리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이어져 이후 시리즈는 패밀리 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고유의 디자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LCD 화면 크기를 3인치로 늘린 파워샷 G9, 그리고 2008년에는 디직4와 새로운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G10, 2009년에는 스위블 LCD를 탑재한 G11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파워샷 G12가 출시되었는데요. G12부터 HD 720p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슷한 크기지만 전면 다이얼이 추가되고 그립감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보면 사진의 퀄리티도 발전하고 있지만 사용 편의성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 2012년엔 G15, 2014년에는 G16이 출시되었는데요. G16을 끝으로 후속기는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파워샷 G 시리즈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라인업으로 더 화려하게 재탄생되는데요. 바로 2012년 출시한 파워샷 G1X가 시작이었습니다. 캐논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 라인업에서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1은 플래그십에게만 허락되는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이 G1X는 굉장히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센서입니다. G1X 시리즈는 큰 센서로 컴팩트 카메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고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컨셉이었습니다. 실제로 파워샷 G1X는 1430만 화소의 1.5인치 CMOS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이 센서는 당시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보다 약 6배나 큰 크기로 화소도 높아져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서도 디직4에서 5로 업그레이드 됐고 렌즈도 새롭게 설계된 28-112mm 광학 4배줌 렌즈가 탑재되었는데요. 특수 렌즈가 많이 사용되어 수차를 줄이고 색 번짐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당시 SLR 카메라와 동일한 14비트 로우 촬영을 지원했고 영상도 1080p 24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했다고 하니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카메라였습니다. 이전 컴팩트 카메라들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보여줘서 정말 평가가 좋았던 카메라였습니다. 14년에 나온 G1X M2 역시 1.5인치 센서를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었고 2017년에 출시한 G1X M3는 심지어 DSLR에 들어가는 APS-C 타입 CMOS 센서를 탑재합니다. 화소도 약 2420만 화소로 IS 25600까지 고감도 촬영도 가능했고 렌즈만 교체가 안 되다 뿐이지 결과물은 DSLR과 미러리스에 뒤지지 않는 하이엔드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 캐논도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보이기 시작하고 EOS 200D 같은 작은 보급형 DSLR들이 인기를 끌면서 위치가 애매해진 이 G1X 시리즈도 G1X M3를 마지막으로 단종되었습니다. 이 G1X 시리즈의 출시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파워샷의 플래그십 모델은 프로 라인업이었지만 2004년 파워샷 프로 1을 마지막으로 단종됩니다. 그 후로 오랜 기간 G 시리즈가 하이엔드 모델로 자리해오다가 12년 G1X가 파워샷의 플래그십 모델로, 이후 G 알파벳 뒤에 다시 숫자를 구분해서 G 라인업 안에서도 소비자의 니즈와 촬영 목적에 따라 라인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의 DSLR과 R 시스템 같이 말이죠.
이 라인업 전략의 첫 번째 타자는 14년 G7X입니다. G7X 라인업의 아이덴티티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에 1인치 CMOS 센서를 탑재하고 범용적인 줌 렌즈로 누구나 편하게 고화질 이미지를 얻게 하는 카메라였습니다. 당시 컴팩트 카메라 시장은 이 1인치 센서를 탑재한 하이엔드 카메라들이 유행하는 시기였어요. 첫 G7X는 크기도 작은데 2400mm 4.2배 광학줄 렌즈가 탑재되고 조리개 값이 f1.8에서 2.81 정도로 매우 밝아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외관을 보시면 변화가 보이시나요? 바로 G 시리즈라면 모두 가지고 있던 뷰파인더가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컴팩트함도 G7X의 인기몰이에 한몫하게 됩니다. 두 번째 GX 시리즈는 파워샷 G5X로 2015년에 출시되었는데요. 이 G5X의 컨셉은 사진 중심 하이엔드 카메라였습니다. 앞선 G7X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면서 G7X에서 좀 더 사진에 집중한 유저들을 위한 카메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G7X에서는 뷰파인더가 빠졌었는데 G5X에서는 EVF, 즉 전자식 뷰파인더를 파워샷 최초로 탑재하였습니다. 뷰파인더 사진을 찍는 맛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 당시 컴팩트 카메라에서는 보기 힘든 0.39인치에 약 236만 화소 EVF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G7X 시리즈가 영상뿐 아니라 사진 성능도 좋았던 데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라인업 특색이 희미해서 19년도 G5X 마크2를 마지막으로 단종되었습니다. 세 번째 GX 시리즈는 파워샷 G3X로 역시 G5X와 함께 2015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G3X는 슈퍼줌 렌즈를 탑재한 하이엔드 카메라 컨셉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GX 시리즈는 정말 딱딱 맡은 분야가 있는 독수리 용제 같네요. G3X는 환산화각 24 600mm에 약 25배 광학 줌 렌즈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배열 줌 카메라는 당시 시장이 한정적이었고 이미 파워샷 라인업에 더 저렴한 가격의 고배율 줌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SX 라인업이 있었기에 이 G3X는 후속기 없이 그대로 단종됩니다. 네 번째 GX 시리즈는 파워샷 G9X입니다. 이 카메라도 201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G9X는 G7X에서 휴대성을 더 강조한 하이 기종의 컨셉이었어요. 실제로 G9X는 G7X보다 1cm나 넓은 3cm 정도의 두께였고 무게도 약 209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화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역시 G7X 시리즈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7년 G9X 마크2를 끝으로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워샷 G의 위상을 만들어준 카메라가 2016년에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이 안정환 선수의 광고 재밌게 보신 기억 있으실 텐데요. 이 광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 G7X 마크2입니다. 물론 광고도 병맛 광고란 트렌드를 만들면서 큰 히트를 쳤지만 제품 자체의 성능도 뛰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은 카메라인데요. 파워샷 G7X 마크2는 특히 유튜브 카메라로 크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작은 크기임에도 FHD 60p 촬영도 가능했고 사람의 피부색을 예쁘게 담아주는 캐논 고유의 색감, G7X의 특징인 작은 크기가 바로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뷰티 유튜버나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메라입니다. 이후 3년 뒤 2019년 후속기 G7X 마크3가 출시되는데 크롭 없는 4K 30p 촬영까지 발전해서 출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히트 모델로서 널리 사용하는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G7X 마크2와 마크3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G 시리즈 하면 이 G7X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 계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파워샷은 매년 라인업별로 신제품이 리뉴얼되는 것이 차츰 그 주기도 길어져가고 GX 라인업을 제외한 모든 라인업들이 현재로는 모두 그 후속기가 나오고 있지 않죠. 이것은 파워샷 카메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2000년도 들어서 비약적으로 좋아진 핸드폰 카메라, 특히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장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성능도 좋으면서 작고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되고 나오게 되면서 파워샷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고 가벼운 하이엔드 카메라라는 컨셉이 설 곳을 잃게 된 겁니다. 30년 역사의 파워샷 브랜드가 그럼 이렇게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캐논은 2020년도부터 파워샷을 좀 더 구체적인 촬영 니즈에 맞는 특색 있는 카메라 브랜드로 탈바꿈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파워샷 줌이었습니다. 디자인이 꼭 망원경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실제로 파워샷 줌은 망원경 카메라로 불렸어요.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산할 때라든지 이런 망원 촬영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게도 약 145g 밖에 되지 않았고요. 줌도 스텝업식이라서 버튼만 누르면 줌거리가 맞게 딱딱 늘어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파워샷 픽을 출시합니다. 파워샷 픽은 육아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홈캠처럼 생겼죠? 이 파워샷 픽은 촬영자의 음성을 인지해서
헬로우 픽 사진 찍어줘 하면 촬영을 하는 음성 명령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였습니다. 보통 가족, 단체 사진을 찍으면 꼭 찍어주시는 분들은 같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카메라 들기 어렵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바로 작년인 2024년에는 바로 이 파워샷 골프가 출시됩니다. 이 파워샷 골프는 이름 그대로 골프 거리 측정기입니다. 이 파워샷 골프는 기존 거리 측정기에 아주 캐논다운 멋진 기능들이 많은데 바로 거리 측정을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장면이라든가 코스의 풍경도 촬영할 수 있고 측정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면 거리 측정 값도 같이 표시가 돼서 플레이 기록까지 차후에 리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12배율까지 디지털 줌으로 커버해서 멀리 있는 핀도 더 확대해 볼 수 있었죠. 파워샷 골프는 지금도 거리 측정기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또 하나 파워샷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파워샷은 이름 앞 알파벳으로 브랜드와 컨셉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 파워샷 N 이후 새로운 알파벳 라인업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새로운 파워샷 브랜드가 바로 이 V10을 통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파워샷 V10도 일반 카메라 같이 생기지 않았죠? 파워샷 V10은 최근 브이로그,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 타깃으로 만든 카메라입니다. 이 V라는 알파벳은 비디오, 즉 영상 촬영에 특화된 라인업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파워샷 V10은 거치대가 내장되어 있고 따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고성능 마이크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LCD도 틸트되고 셀프캠 찍기에도 너무 좋죠. 이렇게 작고 가벼워도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화질도 정말 뛰어납니다. 이 파워샷 V10은 새로운 브이로그 카메라의 대세로 지금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주인공, 그 최신, 최강의 파워샷, 바로 파워샷 V1입니다. 촬영 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수십 개의 파워샷을 쭉 소개시켜드리고 보니까 정말 도파민 터지네요. 캐논에서 1이란 숫자는 플래그십에 붙이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특화 라인업의 V 시리즈의 플래그십, 그게 바로 이 파워샷 V1입니다. 기존의 G7X Mark3를 지금도 영상용 카메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지금도 매우 훌륭한 카메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출시된 지 이제 6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성능과 화질, 편의 기능들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탄생한 파워샷 V1은 정말 그 1이라는 숫자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영상 스펙을 갖췄습니다. 우선 센서는 기존 G7X 시리즈에 사용되었던 1인치 센서보다 약 2배 가까운 약 2230만화소 1.4형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질 업그레이드 됐고요. 4K 30p 촬영은 롱크롭 5.7K 오버샘플링이고 크롭이 살짝 되긴 하지만 4K 60p 촬영까지 소화해냅니다. 이 파워샷 V1을 소개할 때는 파워샷 최초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파워샷 시리즈 최초로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만 들어갔던 듀얼픽셀 시모스 AF가 적용돼서 눈 검출을 포함한 AF 성도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 최초로 냉각팬도 들어가게 되는데 보이시죠? 촬영으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함으로써 4K 60p 촬영을 해도 2시간 이상 끄떡없습니다. 요즘에는 아마추어 촬영자들도 로고 촬영을 즐겨 하시는데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로고 촬영을 파워샷에서도 즐길 수 있게 파워샷 최초 C로그3 촬영도 지원합니다. 렌즈 교환식의 재미도 있지만 렌즈 교환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요. 파워샷 V1은 영상 촬영을 할 때 약 17에서 52mm의 범용적인 줌 렌즈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광각이 17mm나 되기 때문에 셀프캠을 찍기에도 정말 적당합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 스트리밍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은데요. 이 파워샷 V1은 별도의 컨버터가 필요 없이 PC와 연결되어 바로 웹캠처럼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 촬영 기능은 부족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4형 큰 센서의 체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 화질과 V1에 최적화된 이 일체형 줌렌즈 설계가 어우러져 사진 촬영에서도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도 돼, 2시간 이상 촬영도 돼, 4K 60p 돼, 로그 촬영 돼, 셀프캠 돼, 스트리밍 돼, 사진 촬영 기능도 훌륭해.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파워샷 V1이에요. 이런데도 119만 9천원이라니. 가격조차 정말 좋아서 발표부터 4월 7일 출시 이후 내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96년 첫 번째 파워샷 600부터 2025년 가장 최근에 나온 파워샷 V1까지 약 30년에 걸친 파워샷의 역사를 저와 함께 확인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파워샷은 디지털 카메라의 대명사일 정도로 대세였던 시절도 있었고 인기를 얻지 못해 바로 단종된 실패된 카메라도 많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러리스에 밀려
브랜드 자체가 희미해져 가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과 촬영자의 니즈에 귀 기울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샷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카메라부터 캠, 거리 측정기까지 카메라의 폼팩터를 넘어서 캐논이 카메라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촬영의 재미를 줄 수 있는지 가장 치열하게 도전하고 고민한 브랜드라고요. 그래서 더 이번 이 파워샷 V1의 인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파워샷이 가장 의미 있는 카메라였나요? 내가 사용해봤던 가장 좋아했던 파워샷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캐논TV의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봐!